막판에 몰려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감의 스릴. 오히려 막판에 몰려서 막 쪼이는 느낌이 들 때 이때,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왼편으로부터 뭔가 쫙 타고 오는 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되게. 네. 여러분 중에 그 막판의 스릴을 즐기는 분들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 왜요? 왜냐하면 이 막판에 몰리게 됐을 때 나는 뭔가 이게 쫙 타는 느낌이 좋지만 몸도 같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과 혈관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와. 네, 원래 학술 용어는 지연 행동이라고 해요. 어떤 걸 미루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미루는 행동 대신에 꾸물거림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게을러, 의지박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자기한테 붙이게 되면 더 일을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저는 선호하는데 원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을 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단계. 이게 꾸물거림의 정의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 한 20년 가까이 저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고서 과제를 주게 되면 특정한 날에 자정까지 이거를 이렇게 파일을 탑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딱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아무리 해도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점 처리를 합니다. 예외 없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데 네. 여러분 한 3개월 전쯤에 그 보고서 내야 된다는 공지를 하고 중간에 친절하게 리마인더도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언제 제일 많이 냅니까? 당연히 마감 당일날 많이 냅니다. 네, 마감 당일날 많이 내면 괜찮은데 학생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11시 50분부터 냅니다. 11시 50분 괜찮아요. 11시 50분은 한 10분 남아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파일 클릭하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11시 57분부터 냅니다. 11시 57분. 아직 괜찮아요. 3분 남아있잖아요. 3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게 뭐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1시 59분에 내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뭔가 승부사 이거 완벽주의자 같잖아요. 보면 오탈자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신인류가 있습니다. 신일류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매 학기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신인류는 뭐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예, 상당히 긴 이메일 받습니다. 상당히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서사가 길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중에 어떤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59분에 눌렀다. 네. 눌렀는데 갑자기 모래시계가 떴다 화면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파랗게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뭐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머리 좋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럼 많이 꾸물거리는가 이 영역이 되게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요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취침 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꾸물거려요. 핸드폰. 맞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튜브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보건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쇼츠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거의 자동화 넘기는 되신 거죠. 저거 같은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한 그 상태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침 시간 꾸물거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리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 이게 이제 많이 꾸물거리는 중에 1번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까 건강검진 말씀드렸지만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머물거리는 거. 건강검진을 사실 막 매년 같은 기간에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스스로의 일을 막 미루고 뭐 그런 류들이 아닐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12월이에요. 맞아. 예, 12월 말에 가시면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날 회가 넘어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20 며칠 이렇게 되면 아예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 이렇게 건강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미루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꾸물거리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독일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 먹고 연체료 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체료 자체가 총액이 3억 8천만 유로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시간 자체도 보면 그 독일의 경우입니다. 보통 한 하루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평균 한 3시간씩은 허비를 한대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29일 정도는 그냥 웨이스팅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네, 이러니까 네. 훨씬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렇죠.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어떤 그 인류학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네.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렇게 옮기나 평균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를 25걸음을 옮겨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서 35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은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1분에. 어떠실까요? 네, 1분에. 1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70? 60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긴 해. 65? 65, 56번 걸음 옮깁니다. 와 진짜 빠르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걷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멈추는 게 두려운 나라이다. 쉴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많은 게 뭡니까? 1등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시간 속에 잘해야 된다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이걸 잘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이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꾸물거릴까? 저는 20대 정도? 20대. 약간 사춘기가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조금씩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시켜도 조금만 있다가 뭐 하라고 해도 나중에 약간 요런 몇 살 때, 몇 살 때?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몇 살 때 그 같아요? 사춘기가 오는 그 시기. 사춘기 나이 때? 저는 한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한 중반까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적으로 일단 가장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시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러면서 결정에 대한 꾸물거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4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맞았어. 요 두 명이 정도. 약간 MZ? 보통 뭐 그 MZ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꾸물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일을 미루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 한 뭐 600명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절반인 50%는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전에 꾸물거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보고서를 늦게 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인들도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은 약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실제 학원 안 가고 뭐 어디 안 가고 계속 꾸물거리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혹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일을 이렇게 미루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우울, 그리고 불안, 실제로 어떤 약물 사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물? 실제로 할 일 있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자기를 많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꾸물거림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단편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약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위급 공무원이었던 바샤 슌코프라는,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바샤 슌코프가 회사에서도 상사의 총애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기가 흠모했던 그런 그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상사가 너 일 잘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경력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줄게. 3주 안에 이 일을 하면 너한테 상당히 플러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예비 처갓집도 가야 되고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가 이걸 하니까 거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턱 받았어요. 한 3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였어요.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이제 미루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룻밤을 새면서 이걸 해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상사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할 일들 다른 일들이 생겨서 딴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3일 밤을 새서 이걸 해야 돼요. 3일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다가 실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망상이 생기고 결국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어머, 이걸로? 왜냐하면 전혀 현장 생활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꽃이 핀 거죠. 충격적이네요.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구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구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구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다고 어떻게 둘이 다른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같은 동수를 미리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갖고 꾸물이와 꾸물이지 않는 사람 부른 다음에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 여러분 혹시 청기 백기 아십니까? 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건을 2개로 나눈 거예요. 한 조건에서는 내가 정답을 맞출 때마다 연구자가 1,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보상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처벌 조건에서는 내가 미리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조건일 때와 처벌 조건일 때 구물거리는 사람과 구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물거리지 않는 일반인이 지금 저 노란색이고요. 구물거리는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이 Y축은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에요. 보시면 보상받을 때는 오히려 누가 더 빨리 풉니까? 구물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보상 조건을 놓으면 훨씬 펄펄 나는 거예요. 보상받기 신나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거가 처벌 조건에 들어가서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는 위협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훨씬 더 이게 오래 걸려요, 자체가. 보통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일을 구물거려서 민폐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 반드시 시간 맞춰야 돼 이렇게 위협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구물거리거나 잠수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물거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눌렀는데 이제 계속해서 틀린 띵띵띵띵 틀린 답이 계속 눌렀어요. 그러면 보상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 조건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틀려도 제로니까. 그런데 처벌 조건일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데 반해서 구물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빨빨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돈이 땅땅땅 나가고 점점 이렇게 불안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될 대로 누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일을 하는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물거리는 사람들이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충동적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충동을 강조하냐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어요. 예, 보면은 만성적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 만성적인 음주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만성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규칙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1시 5분에 늘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그 룰 자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좌절 상황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즉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득볼의 그 왜 조세 페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일단 해, 막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고 하는 그거를 만성 우울증인 분한테 힘내. 혹은 뭐 경기를 앞두고 막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긴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상황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적 힘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근데 또 저는 어떤 연구자들을 보면 이게 만성적인 혹은 기질적인 측면이 좀 있다, 꾸물거림에.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상황과 기질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꾸물거림이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거라면 모든 부분에서 꾸물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꾸물거리지 않잖아요. 아,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향성이 기질의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늘 똑같이 했는데 30분 늦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 만날 때. 몽둥이 뾰족한 거나 몽둥이 같은 걸로. 저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저는 예를 들면 3시면 2시 반까지라고 그래요. 아, 거짓말을. 거짓말로. 그나저도 한 1, 20분 조금 늦게 늦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제가 나갈 때쯤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있어? 이제 지금 머리 감으면 2호선 타고 어떻게 돌아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그 행동 반경까지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습성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네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혹시 30이 넘었습니까? 네, 30 넘었어요. 40대입니다. 잘 바뀔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낮죠? 네.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 힘들어. 네, 저 사실 보면 그 30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30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방식이 붙어져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거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잘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너튜브 보고 이걸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실망을 해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